오늘은 학급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급을 운영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급 규칙을 정해서 학급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학급 규칙을 학급 헌법 또는 학급 긍정훈육법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학급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우선 탑다운은 선생님이 규칙을 정해서 위에서 아래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 3가지 또는 5가지를 정해서 이게 우리 규칙이다 라고 공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동기인 친구는 규칙을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우리 반에 있어야 할 것 3가지와 없어야 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삼류, 삼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에는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배려, 웃음, 이해심, 그리고 없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욕하기, 때리기, 험담하기 같은 것을 정해서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울타리를 쳐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주는 탑다운 방식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1, 2학년 저학년인 경우 아직 너무 어리고 학교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동체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규칙을 만드는 것 쉽지 않겠죠. 아직은 교육자, 어른, 양육자가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옳고 그름, 성과학, 좋고 나쁨의 기준을 가르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한 규칙을 교실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수시로 언급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는 제 블로그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급 세우기를 할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반이 최고의 반이 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묻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 타당성 여부를 학급 전체에게 의견을 물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듣고 칠판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인사 잘하기, 선배답게 행동하기가 있네요. 아마 6학년이라서 그럴 거예요. 말에는 뭐 괜찮아 다시 하자, 가르쳐 줄게,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다음은 시간을 좀 더 주면서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제한 시간을 주고 생각나는 대로 쓰게 합니다. 이 학생은 예절 지키기, 정리하기, 친구 도와주기, 뛰어다니지 않기 이런 것들을 썼네요. 그 다음은 유목화를 해줍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챙겨주기, 힘내, 친구 도와주기라고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하는 것은 도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하나의 개념어로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친절, 협동, 책임감과 같은 덕목이 만들어지면 그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적게 합니다. 4절지를 나눠준 다음에 한 모듬에 한 장씩 만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틀을 우리가 T차트라고 부릅니다. 모두 완료하면 이렇게 결과물을 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듬별로 발표를 합니다. 모듬 대표가 발표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그 가이드라인을 더욱 자발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 일에 더 거부감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좋은 분위기,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엄지를 위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지를 아래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다 풀면 큐브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엄지를 들어주고 아니면 아래로
엄지를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둘러보고 다수가 엄지를 들었으면 우리 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수정을 해도 되지만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다수결로 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이 없거나 좋은 학급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수결로 동의를 얻었더라도 선생님의 권한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행동에 축구하기 같은 경우 이것은 자율의 덕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수정을 해주시거나 또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은 교실 벽면 앞판 뒷판에 게시해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수시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규칙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첫 번째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존중, 책임감, 도움의 미덕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존중은 존중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랑 다투는 아이에게 야, 친구한테 친절하게 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진정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교육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으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특히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좋은 점수 그 자체보다는 과제를 안 하는 친구였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그 노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칭찬하시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는 학급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자주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는 것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읽고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 1역으로 담당을 정해서 매일 칠판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종례할 때 칠판에 적었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한 것 같으면 엄지를 위로 들고요. 못한 것 같으면 엄지를 아래로 들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규칙을 정하는 두 가지 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었고요.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